안녕하세요. 헌법친구 송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은 불합리한 제도 바로잡기 파트의 첫 방송으로서 국회 불필요한 경비 줄이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간언을 드린 취지는 일한 만큼의 세비를 배당하여야 하고 필요한 만큼의 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는 원칙은 국가 경영의 기본 원칙으로 그 예외가 있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의원에 대한 것, 그 다음 국회에 대한 것. 자, 먼저 국회의원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의 바로잡기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과다한 세비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월 세비 평균, 자 22년 기준입니다. 1285만원, 연 1억 5,500만원 정도의 세비를 1인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절반의 650만원 또는 그 이하로 줄이더라도 열심히 일할 유능한 일꾼이 참으로 많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경험으로 알다시피 세비를 많이 준다고 성실한 것도 아니거니와 부정부패가 없는 것도 아니며 더군다나 가장 본질적 업무인 입법 활동은 거의 낙제점에 불과합니다. 특히 필자는 수십 년간 헌법을 강의하면서 국회 입법 활동은 늘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았지만 어떤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공청회 또는 청문회, 여기서 공청회는 주로 전문가 위주이고 청문회는 당사자 위주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각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당 문제점들을 신청적으로 분석 검토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입법을 하여 줄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언감생심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화급하게 입법을 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입법 개선 의무마저도 소홀히하여 입법의 중대한 공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엄청난 무리를 야기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반복 누적되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는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최근에 빚어진 그 대표적인 사례를 들자면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야간 5개 집회 전면 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 개선 의무의 시한인 2010년 6월 31일을 도과할 때까지 전혀 입법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집회에 관한 시간적 제한이 없어져 버리는 바 결과적으로 5개 집회를 24시간 할 수 있게 만들어 버림으로써 중대한 입법 공백을 초래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위 1박 2일 집회와 같은 사태가 벌어짐으로써 밤샘 집회를 강행한 노동단체와 이를 반대하는 시위 현장 주변의 시민들 간의 갈등을 초래하였던 바 이는 그 원인을 제공한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 앞에서 썩고 대제하여 용서를 빌어야 할 일이지만 그에 대하여 진지하게 사과하는 단 한 명의 의원도 보지 못하였다는 슬픈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형법 제269조 제1항 임산부의 자기낙태죄 조항과 같은 법 제270조 제1항 의사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그에 따른 입법 개선 의무의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을 토과할 때까지 전혀 입법 행위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산부는 임신 후 6, 7개월이 지나더라도 낙태를 촉탁할 수 있고 임산부의 촉탁을 받은 의사는 임신 후 6, 7개월이 지났음에도 합법적으로 낙태할 수 있게 되었는 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관점에서 중대한 입법 공백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위의 두 사례는 최소한의 입법 의무조차도 하지 않는 현재 우리 국회의 현실을 소개한 것 중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 외에도 수도시 많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송을 통하여 보다 상세히 다룰 것입니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불합치 결정과 입법 개선 의무 아주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헌법 기본 설명할 때 좀 별도 시간을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자기가 해야 할 기본 업무조차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의 이러한 고액의 세비를 지불한다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의 형평에도 전혀 맞지 않는 세비 낭비입니다. 자,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월 세비의 절반인 약 600만원 내에서 700만원만 지급하더라도 지금의 국회보다는 훨씬 더 알차게 일할 인재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광화문 광장을 꽉 채우고도 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둘째,
국회의원에 배당되는 과다한 부대 비용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월 지급되는 세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에 대한 지원비, 정책 홍보물 및 정책 자료 발간을 위한 지원비, 공무 수행을 위한 출장비, 입법 및 정책의 개발을 위한 지원비, 각종 사무용품 지원비 등 연어정 활동비가 약 9,300만원, 월 평균 약 772만원 정도 지원되는 바. 자, 온갖 명목을 붙여 국민으로부터 혈세를 뜯어내었던 마치 고려시대 또는 조선시대 말기의 탐관 오리들이 그러한 어떤 국민들의 고의를 짰던 것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보다 더 슬픈 사실은 그동안 단 한 명의 의원도 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어떤 계획도 자발적으로 모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 한 명도요. 단 한 명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KTX 등 기차, 항공, 선박 이용료 및 취소 수수료 지원, 해외 출장 비즈니스석 이용권 등의 특혜가 주어지는 바 현재 국회의원 한 명당 연간 지출은 약 6억 7천만원에서 7억 7백만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물론 이것도 그들 자료에 합니다. 더 세어나가는 것은 많을 겁니다. 특히 넘쳐나는 지원비를 소모하기 위한 것인지는 몰라도 아무런 쓸모없는 홍보성 문자는 귀찮을 지경이에요. 귀찮게도 문자 옵니다. 그냥 의미도 없이 남발해요. 나 잘났어요. 이뻐요. 또한 의미 없는 현수막들은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방해를 초래할 뿐입니다. 현수막 왜 그럽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문자 보내기의 남발 및 무의미한 현수막 걸기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차라리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계산한다면 가장 비효율적인 국가 조직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서임세가 불확실한 비용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적어도 연 1억 원에서 2억 원 이내로 팍 줄여야만 그 효율성이 정상화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더라도 성실하게 복무할 인재들이 아마 넘쳐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가 국회의원 하라고 사정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보다 일을 잘하면서 아껴 쓰면서 성실히 할 인재들 정말 많아요. 셋째, 국회의원에 대한 무용한 특권 없애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KTX 등 기차, 항공, 선박 이용료 및 취소 수수료 지원, 특히 취소 수수료가 자기 호주머니에 들어간다는 거, 해외 출장 비즈니스석 이용권, 공항 내 의원 전용관 이용의 남용, 의원이 아니라 가족들 놀이터입니다. 불필요한 의원 회관의 운용, 심지어는 공무원을 운전기사로 운용하는 문제점. 아니, 운전기사를 공무원으로 운용한다는 거. 정말 이것은 뭐예요? 그만하고 국가 조직을 이거는 낭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아 터진 대한민국 국토에 자, 유럽의 그 땅 넓고 그러한 스웨덴 같은 그런 나라도 그렇지 않은데 이 좁아 터진 대한민국 서울에 45평 정도의 너무나 넓은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다는 거. 그 외에도 공용 사용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 외 지역구 등과 관련한 각종 지위 남용 행위 등을 철저히 검증하여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아는 사무관들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면요, 반드시 어떤 행사, 아무런 국회의원과 관련이 없는 행사라도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럽니다. 만약에 통보 안 해서 나중에 참석 안 하더라도 통보 안 했다 해서 괘씸죄 걸리면요, 귀찮아, 정말 귀찮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통보를 해주고 그 자리는 비워놔야 된다 그래요. 저도 옛날에 문화센터 이런 데니까 그런 체육활동 이런 것도 했지만 거기에 왜 현직 국회의원들이 왔습니까? 정치 얘기하고 갑니까? 그 즐거운 정치적인 아무 관계없는 그야말로니까 취미 자리에. 자, 넷째, 의원 개인의 보좌관 수 줄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총 9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는, 자, 총 9명이에요. 9명. 여기 최고는 4급이에요. 4급. 4급이 장난입니까? 일반 구급 공무원은 평생토록 4급에 못 올라갑니다. 5급에 올라가면 그게 한도예요. 근데 이게 4급이에요. 4급. 자, 현재 9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과연 그에 걸맞는 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만큼의 보좌관을 두어야 할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수를 꼭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에서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수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섯째,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제도들은 오늘날 그 역사적 소명을 다 했다. 그래서 제10차 개헌의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다만 이들 제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방송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으로 국회에 대한, 자, 지금까지는 국회의원과 관련된 부분을 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국회에 대한, 국회 전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의 바로잡기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 무용한 특별위원회 없애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히 국민의 질타를 크게 받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여론 전환용으로 각종 특별법을 만들고 각종 특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그런데 그 운영위원회를 거의 활용하지 않고 대신에 책정된 활동비는 그대로 다 챙깁니다. 그래서 과거 사례를 보면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특별위원회를 실제 운영하고 토론한 것이 가장 짧은 것은 30분도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1년에 배당되는 그 수천만 원의 활동비를 다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무분별하게 막 설치해서 거기에 그러니까 각종 예산이 투입되고 낭비되는 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철저히 검증하고, 거기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못하도록 철저히 우리가 그러니까 감시해야 됩니다. 둘째, 외유성 해외 출장 경비 지원 없애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외 시차를 빙자하여 국회의원들이 세금으로 합법적인 관광 여행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므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지방의원들에 대해서 외유성 출장이니 또 뭐 잼버리 관련해서 관련된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이니 이런 것이 이제 사회적 큰 문제가 되었지만 이 국회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거의 뭐 연례적이었어요. 심지어는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런 위난 사항이 있을 때도 뭐 해외 출장을 꼭 가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전부 국민 세금이. 그래서 이러한 외유성 해외 출장 경비 지원 없애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합니까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고 이러한 뭔가 소위 말해서 눈먼 돈에 대해서 우리가 엄격히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 피켓 시위 금지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파란당이든 빨간당이든 노란당이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거리에서 또는 국회 의사당 내에서 피켓을 들고 단체 시위를 하는 정치 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들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1인당 7억 내지 8억 상당의 국고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낭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피켓 시위에 대해서 말을 하냐면 국회는 그 국회 회의장 내에서 정말 뭐요? 합리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걸 하라고 경비를 지원해주고 그걸 통해서 제도적으로 하도록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건 전혀 하지 않아요. 공부도 안 해요. 오로지 뭐예요? 니 편 내 편 갈라서 근데 피켓 만들고 나옵니다. 거기에 무슨 정치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제도가 있습니까? 그건 전부 우리 국민들입니까?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함부로 피켓 들고 그냥 시위는 하고 아니 그들이 무슨 약자입니까? 피켓 들고 시위하게. 그래서 가장 손쉬운 게 그겁니다. 내용도 몰라. 공부도 안 해. 그냥 피켓 들고 니 편 내 편 나눠서 싸우고 바로 국민을 자기 편을 선동하고 그저 몸싸움만 일삼는 이런 행위를 반드시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정치 문화를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서 서로 그러니까 연구하고 토론하고 서로 밀고 당기고 서로 양보하고 또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려를 하고 이러한 모습. 자, 넷째, 현수막 등 내걸기 금지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터넷으로 얼마나 서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또 거기 있습니까? 국민들도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공방을 하고 또 외국의 제도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입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제도를 고민도 할 수 있고 이런 장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까지 현수막에 무슨 내용을 담겠습니까? 그건 그야말로입니까? 차기 선거를 위한 홍보밖에 안 해요. 홍보밖에. 근데 그건 현수막이 막 온통 걸려 있습니다. 어지럽습니다. 오히려 뭐요? 어르신들 거기입니까? 다칩니다. 그래서 현수막 내걸기 금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현수막으로 어떤 정책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저 지역구 의원들의 선거를 위한 홍보용으로 활용될
뿐이다 말이죠. 오히려 도시 미관을 해치고 국민들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거리의 쾌적함을 저해하는 공해야 되고, 저도 뭐 자전거 타고 가다 보면 한 번씩 현수막이 방해됩니다. 바람이 불 때.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꼭 우리가 이러한 정치 문화를 건조시켜야 됩니다. 그러한데 경비를 드리느니 차라리 뭐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 돈을 다 모아서 투자하는 게 맞단 말이죠. 아니면 뭐요? 글씨 아이들, 도시락을 못 챙겨온 아이들 도시락 취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관행처럼 반복되는 회의 불출석. 일반 회사원이 직장에 출석하지 않고 직장에 뭔가 출근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국회의원은 밥 먹듯이 그렇게 하면 밥 먹듯이. 외국의 국회의원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란다 그러죠. 어떻게 저렇게 합니까? 직장에 출근 안 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것은 무감각해요. 온통 지역구 관리하러 온통 그런 행사에 참여하고 그저 쓸데없는 그저 말장난하는 방송이나 갈 준비나 하고 그러면서 정작 연구해야 될 그런 법안에 대한 거 그러면서 그저 해당 행정기관에 올린 거 그냥 100몇 건씩 막 통과시켜버리고 시간에 쫓겨서 그게 무슨 진지한 정책이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이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위헌 결정이 많이 나온 국가는 없어요. 물론 헌법재판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다행이라고 할지 몰라도 그만큼 졸속 법률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국회의원에 대한 회의 불출석 행위, 입법 활동을 거의 하지 않거나 그저 흉내만 내는 이러한 불성실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감시를 하고 그에 대한 상부를 좀, 제가 이 상부를, 국민이 줄 수 있는 상부이 뭐예요? 바로 다음 선거를 통한 지지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절대 다음에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을 심어줘야 돼. 그래서 본래 직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차기 선거에서 반드시 낙선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헌법친구의 방송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 힘을 낼 수 있을 겁니다.